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언론사 간부들에게 들은 단독 취재인데요. 바로 이제 그 한동훈이가 전당대회 출마한다. 이런 이제 그 내용입니다. 지금 한동훈계에서는 뭐 5대5다. 또는 심지어 정성국 의원 있잖아요. 부산에. 오히려 이제 그 출마 안 할 가능성이 6이다. 그러니까 4대6이다. 뭐 이런 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벤져스 전략이 신지호 의원도 출마 이번엔 아니다 이렇게 건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노는데, 근데 그 제가 정확하게 그 한동훈이가요, 원래 이제 언론사 간부들도 많이 만나고 하잖아요. 거기 들어보니까 출마 결심이 거의 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3명 정도한테 내가 들었는데, 언론사 간부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그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불출마를 권유한 언론인도 있고요. 그랬더니 그 한동훈이가 아니 왜 불출마를 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제 그 반박하듯이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그 여론을 떠보는 간보기 하는 게 아닌가. 출마 결심을 굳혀놓고 간보기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그 출마 가능성이 저는 거의 아주 높다. 사상의 그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이제 그 조금 전에 말한 첫째 이유는 제가 언론사 간부들이 최근에 그 한동훈을 만난 간부들이 오히려 불출마를 권유했더니 한동훈이가 강하게 반박하면서 출마 의지를 피력하더라. 이게 그 첫째 제가 취재한 논거입니다. 논거예요. 여기서 저 한동훈한테 하나 조언하면, 그 간부들이 좀 그러던데, 그 좀 누구 만나면, 한동훈 대표, 누구 만나면 좀 이게 이야기를 들으라고. 자꾸 이게 본인 이야기만 많이 하지 말고 다 그래. 옛날에 당대표 할 때 만난 의원들도 좀 이게 그 한 3-4명씩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어야 되잖아. 근데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니까 이게 뭐 만나봤자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비판을 좀 받았죠. 어디 모임할 때 너무 이제 본인 말씀을 많이 하시면 그러면 이게 그 소통이 안 되잖아. 특히 그 지위가 높을수록 남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 높은 사람이 말하는데 이걸 잘라버리고 대화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윤 대통령도 솔직히 그런 비판을 많이 받은 건 맞아요. 근데요, 한동훈도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입니다. 한동훈은 이게 그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뭐 저는 이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인간성이 다르다고 보지만,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그래. 좌파들은 둘 다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술 안 먹는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다. 둘이 다 이게 그 남 말 안 듣고 자기들에게 독단적으로 하는 똑같다. 이게 좌파들의 평가인데, 한동훈도 이게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한동훈을 만난 이게 기자들이나 언론사들이 전부 하는 말이 혼자 떠들길래 열받아가 막 전부 이런 평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그 한동훈계 핵심들한테도 알려줬지만 항상 이청 덕심, 청 들음으로써 덕심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타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타인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 우리가 이게 그 연애할 때도 여성이 말할 때 잘 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여자의 마음을 얻듯이. 뭐 저는 그걸 잘 못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청 덕심, 경청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한동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좀 이게 몇 번 내가 여러 루트로 한동훈한테 이야기해 줬는데 좀 들으라고. 나 말을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뭐 여담으로 한 이야기고, 하여튼 첫째 논거 한동훈이가 출마한다. 첫째 이유는 최근에 그 만난 언론인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게 출마 결심이 좀 큰 것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첫째 이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 각지에서 당원 모집 운동을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당원 모집을 해요. 지금도 해요. 얼마 전에 영등포에 그저께인가? 영등포에 그 신세계백화점. 거기에서 당원 모집하는데 한동훈이가 갑자기 나타났잖아. 막 나타나가 사진 찍고 이게 방송까지 넣었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로 봤거든요. 어벤져스 전략의 유튜브를 보니까 화면을 비춰줘.
영등포에서 신세계백화점에 당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가 나타나가 막 와 한동훈이 왔다고 막 팬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당원 모집을 전국적으로 왜 하느냐고. 아니 본인이 출마 안 하면 당원 모집을 본인은 당을 위해서 합니까?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당원 모집합니까? 아니면 이게 본인의 당권 장악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합니까? 당연히 본인을 위해서 하지. 옛날에 대선 때는 안 했잖아. 진짜 당을 위해서 하면 대선 때 열심히 뛰어야지. 오히려 대선 끝나고 또 열심히 뛰어. 당원 모집한다고. 대선은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당권 장악 받게 되느냐고. 물론 대선 때도 뭐 팬카페 부산에 뭐 그때 광안리인가 뭐 있잖아. 이거 정연욱 지었고 대선 때도 그 당권 장악 행보했잖아요. 지금 이게 더 열심히 해.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저는 출마한다. 안 그러면 당원 모집 운동을 계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바로 이거 지금도 라방. 계속 뭐 라방 가지고 계속 이슈를 하고 있잖아. 한마디로 그 관심 끄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 대중의 관심을 식어버리면 못 견뎌요. 우리 보통 좀 나쁜 말로 관종이라 그래. 관종. 끝까지 뭔가 그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불안해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뭐 별의별 라방아 옛날에 고양이 돌돌이로 뭐 고양이 털을 얼굴에 턴다고 하더니 뭐 여러 가지 뭐 먹방부터 영화 평론이 어떠고 뭐 이게 심지어 좌파 가수들 노래가 어떠고 저쩌고 나는 이런 노래를 좋아한다 뭐 막 온갖 게 라방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계속 그 출마를 위한 이런 데 그 관심을 끄는 이런 행보가 아닌가. 이걸 세 번째 근거로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네 번째 뭐냐. 얼마 전에 보도가 났죠. 그 보수 단체 중에 최고 단체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새미준. 거기에 이영수 회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게 그 면담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영수 회장한테 제가 전화해 봤죠. 한동훈이가 뭐라더냐. 이영수 회장 저하고 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출마 이야기는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게 그 출마를 안 하면요. 굳이 이런 보수 최대 단체, 원래 이게 이 단체는 홍준표나 윤석열을 밀던 단체입니다. 굳이 이런 단체를 회장을 면담할 이유가 없잖아. 이거는 이게 내가 출마하면 도와주면 제일 좋고 안 도와주더라도 이게 비토나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굳이 이영수 회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저는 네 번째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제가 판단 근거는요. 이게 뭐라는 이게 그 정치도 도박하고 똑같다가 출마 병이란 게 있어요. 출마 안 하면 이게 못 견디는 병이 있어요. 그런 게 그 한마디로 이게 그 출마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별 못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잘 구별 못하는 게 안철수인데요. 안철수도 이게 출마할 때하고 안 할 때를 잘 구별 못하는데 안철수는 이게 이래. 안철수는 이게 출마해야 될 때는 안 해. 안 해야 될 때는 또 해. 항상 이게 반대로 하는 게 안철수인데요. 근데 한동훈은요. 그냥 할 때 안 할 때 무조건 해. 출마할 때 안 할 때 무조건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못 고치는 도박처럼 이게 중독입니다. 출마 중독. 보세요. 그 비대위원장 하면 시기 줬잖니. 윤 대통령이 시기 주잖아. 근데 총선을 완전히 말아묻잖아. 총선을 다 말아무면 그러면 이게 한 번 정도는 책임지고 물러났잖아. 물러나면 또 이게 한 번 정도는 쉬어야지. 자기가 책임지고 제 책임입니다. 제 부족으로 총선 참패했습니다. 이랬잖아. 그러면 이게 안 넣어야 되잖아. 근데 딱 그 다음 전당대회한테 또 넣어버렸잖아. 그때는 한번 또 당선됐지. 그때는 당선됐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엄하고 탄핵하면서 또 이게 또 쫓겨났잖아. 한동훈 체제가 와해가 됐지. 그때 장동영 나가고 진종호 나가고 완전히 와해가 됐잖아. 그러면 이게 그래 쫓겨났으면 한 번 정도는 쉬어야 되잖아. 근데 중독에 걸린 사람은 못 쉬어요. 그냥 전당대회만 하면 무조건 나올 거야. 저는 무조건 논다 봐. 이번에 안 돼도요. 다음에 또 하면 또 나올 거야. 비대위. 하면 또 나올 거야. 이거는 이게 중독이거든요. 정치인들이 나가야 될 때와 그 다음에 안 나가서 그 재충전하면서 좀 쉬어야 될 때. 이걸 이게 구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잘하는 게 그 DJ나 YS입니다. DJ나 YS. 근데 한동훈처럼 이게 정치를 모르는 초짜들은요.
그냥 무조건 고, 그냥 못 묻었고, 이번에 그냥 뭐 안 돼도 나간다. 또 자기들은 나가면 된다고 볼지도 모르지. 이런 식으로 출마 병에 걸린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출마한다는 가장 유력한 논거입니다. 제가 5가지를 들었잖아요. 지금 여기 캠프에는 뭐 여름 떠본다고, 간을 본다고 지금 뭐 5대5다, 4대6이다 떠들지만 실제는 출마를 기정사실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그 논거는 최근에 한동훈이가 만난 언론인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이게 단독 취재고. 그 다음에 2번째,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로는 당원 모집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이 출마 안 하면 왜 하느냐 말이야. 당원 모집. 이게 객관적인 증거고. 그 다음에 라방을 통해서 계속 관심 끌려고 라방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째, 세미준이라고 원래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했던 반한동훈 조직인데 여기 회장을 만나서 계속 설득. 이것도 출마 준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5번째, 출마병 판단을 못하니까 출마할 때 안 할 때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제가 5가지 논거를 들었고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출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거 출마 안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서울시장 나가기도 오시훈시장이 또 5번째 도전하니까 서울시장도 쉽지 않고 또 이게 서울시장 나가서 민주당 이기기도 분의 이상 쉽지 않고 근데서 보궐선거 나가려니까 개항을에 나가라잖아. 저도 그러지만 장해찬 최고도 어이 한동훈 대표 개항을 나가 이재명이하고 잘 싸운다면서 개항을에 나가 이렇게 하는데 개항을 나가면 뭐 100점 100패지 필패죠.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만만치 않고 이러니까 당권에 한번 잡자. 당권 잡아서 지방선거에 공천권에 한번 행사해보자.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최악의 선택을 한 거다. 이번에요. 한동훈이 논다해서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 범주류가 아직도 주류 쪽이 한 70%는 넘을 거야. 주류 쪽이 있잖아요. 이번에 원내대표 보면 이제 김성원보다 송은석 압도적이었잖아요. 현재 의석 분포로는 한동훈이는 한 20명 미만이거든요. 억지로 모아도 30명 미만인데 100명 중에 그러니까 많이 잡아줘도 의원들만 보면 30% 미만이단 말이야. 20%로 봐야죠. 20%로. 그러면 당원들은 조금 더 있긴 있지만 저 주류 쪽에서 후보만 뭐 김문수든 누구든 단일 후보로 잘 정리만 되면 한동훈이가 당선되기 쉽지는 않거든요.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어. 지금 나경원 의원도 이제 지금 텐트 농사하고 있잖아. 뭐 이걸 또 뭐 웰빙 한다고 막 민주당이 떠드는데 야 이재명이가 웰빙 단식했지. 지금 나경원 의원이 단식하는 것도 아니고 투쟁이면 돼. 밥은 먹어야지 김밥 묻다고 뭐 웰빙 말도 안 되는 게 공개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경원 놓을지 김문수가 놓을지 누가 놓을지 안철수가 또 놓으면 한동훈 표를 갉아먹거든요. 안철수는 한동훈 표를 갉아먹어요. 따라서 저는 한동훈이가 이번에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은데 나오면 당선도 쉽지 않고 당선되더라도 지금 지지율 보면 뭐 20%대잖아. 그러면 지방선거 참패하면 또 진짜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김종인이조차 김종인이 딸 결혼할 때 한동훈이가 함을 짓잖아. 김종인 외동딸이거든. 결혼할 때 한동훈이가 함을 짓었다고. 그렇게 김종인조차 한동훈 대표 이번에 놓지 마시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중독인데 그게 되나? 놓으면 저는 당선 안 돼도 끝. 당선돼서 지방선거 참패해도 정치생명 끝. 결국에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 한동훈이가 우리 자유파 보수 분열 때문에 지금 이게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최악의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는데 제가 아까 5가지 이유로 출마 가능성은 높다. 그러기에 한동훈 당권 장악을 찬탈을 막기 위해서 우리 주류 쪽에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